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의 주가가 폭락장에서도 꾸준히 버티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30만 원대 유지해주면서 시총 3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300선이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23만 원대까지 추락했던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30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3일까지 외국인은 1973억 원 그리고 기관은 134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분기 분기별 최대 판매 규모를 기록하는 등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적 기대감 또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 현상을 경고했던 유진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이전보다 10만 원 올린 3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램시마의 성공에 이어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유럽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한 지 하루 만에 하락하며 다시 226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지수는 전일 대비 1.81포인트 내린 2270.95에 출발한 뒤 상승 전환해 2280.81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4일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는 6일 미중 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코스피 거래 대금도 연중 최저치로 줄어들었습니다. 메리츠 종금연구원은 무역 분쟁 이슈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달 초를 기점으로 분기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 또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간 낙폭 과대 업종 중에 실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종 역시 반등의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개인이 각각 1292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10억 원 매수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1536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보다 7.30포인트 내린 2265.46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 반가운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이날 지수 전일 대비 0.64포인트 하락 출발한 뒤 장 초반 상승 전환에 802.92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790선의 공방을 이어가며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140억 원 매수 움직임 보였으나 기관이 1억 원, 외국인은 168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거래일보다 3.39포인트 오른 799.10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2.78%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운수장비와 기계, 철강금속, 증권, 의약품, 제조업체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운수창고, 서비스업, 비금속, 유통업, 보험업 등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당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제약이 2.84%로 가장 높은 상승폭 보였고 방송 서비스, 운송, 기타 제조 순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하락업 쪽으로는 유통업, IT 부품업, 오락문화업, IT 하드웨어 순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네이버와 삼성전자, 호텔신라 순으로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은 CJ 대한통운, 한국전력, 카카오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셀트리온, 사마콘덴서 순으로 순매도세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기아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휴젤, HLB, 휴원스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제넥신, 포스코캠텍, 메디포스트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바이로메드, 대ITI, JYP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JYP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란 최정예부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재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을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제 WTI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난달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은 11월 4일부터 동맹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스마일 코사리 IRGC 사령관은 이날 그들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중단시킨다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어떤 원유 선적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IRGC는 국경 사찰과 국가 방어뿐 아니라 이란 개발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 결과 WTI 가격은 19센트 오른 배럴당 74.33달러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보였습니다. 관세 폭탄을 하루 앞두고 휴장한 것인데요. 지수 폭락을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열린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국의 주요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우려가 계속되면서 증시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인데요. 당장 하루 뒤인 6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키로 한 상황인데다 미국과 유럽 간 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마감된 아시아 증시가 무역전쟁 우려 지속 등으로 몸을 낮춘 데다 이날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들어간 점이 유럽 증시 투자자들을 움츠리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중국 측의 대미 공동대응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점, 또 일부 외신이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선제 부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점 등은 그나마 이날 유럽 증시 투자자들에게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중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테크에 대해 보복을 하면서 일본 증시에 이어 유럽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27% 하락한 7,573.0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는 0.07% 상승한 5,320.50으로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6% 하락한 12,317.6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어떻게 장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09포인트 상승해서 2271.55로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99.07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우리 장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현재가 전일 대비 0.54% 상승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46,450원에 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0.84%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11만 8,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보합권에서 오늘 장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30만 5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0.5% 떨어졌습니다. 1,000원 하락했고요. 19만 7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0.95% 하락했습니다. 500원 떨어졌고요. 5만 2,1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0.21% 상승했습니다. 3,000원 올랐고요. 142만 1,0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17% 상승했습니다. 500원 올랐고요. 29만 7,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19% 하락했습니다. 50원 떨어졌고요. 2만 6,1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입니다. 0.14%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올랐고요. 73만 4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광산업입니다. 3.91% 상승했습니다. 5만 4천원 올랐고요. 143만 5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양유업입니다.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3만 1천원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푸드입니다. 0.71% 상승했습니다. 6천원 올랐고요. 84만 6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입니다. 0.83% 상승했습니다. 11,000원 올랐고요. 133만 9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홈쇼핑입니다.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26만 8,7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0.57% 하락했습니다. 100원 떨어졌고요. 17,4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0.29% 상승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17,4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41,8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0.85% 상승했습니다. 60원 올랐고요. 7,12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입니다. 0.4% 하락했습니다. 100원 떨어졌고요. 25,1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CJ CJ 홈쇼핑과 합병 대기 중인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98,9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0.06%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17만 5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0.66% 상승했습니다. 300원 올랐고요. 4만 6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젠입니다. 0.35%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2만 8,4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프존 유딩홀딩스입니다. 0.78% 하락했습니다. 35원 떨어졌고요. 4,445원에 거래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브레인입니다. 1.64% 상승했고요. 6만 1,8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7월 5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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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경제 심리 강화로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 관련주가 미중 무역 분쟁 우려의 주요 가격대를 이탈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3포인트 내린 2265.46으로 마감했습니다. 경계 심리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거래 대금이 4조 7,725억 원에 그쳤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4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22일 이후 처음입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섬유의복과 기계, 운송장비가 2%대 하락을 기록했으며 의약품과 전기전자 등이 1% 이상 내렸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과 유통업, 건설업, 운수창고 등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금지 명령에 따른 미 기술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에 0.22% 오른 46,2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8%, 셀트리온이 3.8% 내렸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5%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KB금융, LG생활건강, 신한지주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가 핀테크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2.81% 올랐고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등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 하락하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이탈했습니다. 현대차는 2.05% 내려 11만 9,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12만 원을 하회한 것은 지난 2010년 4월 이후 8년 3개월 만입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3.17% 하락해 19만 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0만 원을 밑돈 것은 2015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기아차도 4.52% 하락해 2만 9,55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철강이나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동차라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위협이 무역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39포인트 오른 799.1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당수 업종이 올랐습니다.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통신장비, 정보기기 등이 오른 반면 오락문화와 IT 부품, 운송장비 부품 등은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또한 각각 4.75%와 1.26% 내렸습니다. 신라젠이 1.62% 올랐으며 메디톡스가 외국인 순매수에 1.12% 올라 80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장중 80만 4,300원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바이로메드와 HLB,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등이 내렸고 나노스가 11.95%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휴젤이 7.46% 올랐으며 카카오엠과 코오롱 티슈진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솔고바이오와 장원테크, 토박스코리아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4.2원 내린 1,114.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룩스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필룩스가 미국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필룩스는 대장암, 전이암에 대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 면역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자회사인 리미나투스를 나스닥 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입니다. 필룩스는 CART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 업체들보다 빠르게 CART 치료제를 고령암에 적용시켜 임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필룩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03%가량의 상승 흐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14,700원의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현대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010년 4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1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현대차는 6월 글로벌 판매량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6월 미국 시장 판매량은 6만 4천여 대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고 중국도 출고 판매가 8만 7천여 대로 148.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중 무역전쟁 우려감으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해 수입차 모두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11만 9,500원의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뉴프라이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캐나다 마리화나 전문 기업 파마로직스가 기업 공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 수익금을 바탕으로 미국 LA에서 직접 영위하고 있는 마리화나 사업범위 대 캐나다 증시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프라이드 관계자는 캐나다는 이미 전국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의 판매 및 재배, 그리고 유통 등이 합법화되어 있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각 뉴프라이드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프라이드는 0.16%가량의 상승 흐름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4일 장 초반 4%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연구원은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 한 달간 약 11%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6월 28일 개최된 라인 컨퍼런스를 통해 라인의 신사업이 비용 변수에서 성장 변수로 변환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실제 발표된 내용은 대체로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인의 핀테크 등 전략 사업과 광고 등 핵심 사업의 모델이 구체화됨에 따라 중장기 성장성이 보강될 가능성에 주목한다며 목표 주가 100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 시각 네이버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1.43%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5만 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미국발 무역 갈등의 여파로 혼조세에 나타냈던 어제였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68.5포인트 내려주면서 21,717.0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역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던 일본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 대비 6.15포인트 올랐습니다. 1,721.87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장 막판 반등세에 힘입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던 대만 증시였습니다. 다음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볼 텐데요. 전장 대비 27.76포인트 내렸습니다. 2,759.1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던 중국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의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지며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33포인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5% 상승했습니다. 2269.96포인트에 코스닥 지수는 0.47포인트 상승한 799.57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모습입니다. 상승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볼 텐데요. 섬유 의복 업종이 현재 1% 넘게 홀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1.01%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지 엘리트 종목이 2.2%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3,770원에 거래되면서 좋은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FNF 보겠습니다. 2.24%가량 올라주면서 상승폭이 다소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800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77,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FNF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섬 보겠습니다. 1.58% 정도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600원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38,550원에 거래되고 있는 한섬 종목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메타랩스 보겠습니다. 1.63%가량 올라주면서 1.5%를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 효과 본격화 기대 전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메타랩스입니다. 4,6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현 종목 보겠습니다. 1.77%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590원에 거래되고 있는 대현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기계업종이 1.16%가량 올라주면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이 업종 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2.97% 오르다가 현재까지는 4%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9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1150원에 거래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는 한온 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TS 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2.69%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12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4,98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STX 중공업 종목이었습니다. STX 엔진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16%가량 올라주면서 현재는 3.95%까지 상승폭 키워주는 모습입니다. 350원가량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13,050원에 거래되고 있는 STX 엔진 종목이었습니다. CS윈드가 오늘 강세입니다. 1.9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6,1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드타워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CS윈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신기계 보겠습니다. 1.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2%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고요. 2,6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신기계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정밀 업종이 1.49%가량 올라주면서 가장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 DI 종목 보겠습니다. 1.33%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7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5,34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해주고 있는 DI 종목이었습니다. KC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0.83%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의 주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8,3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KC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종이목재 업종이 1.06%가량 올라주면서 홀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산업 종목이 현재 8.04%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1,150원 정도 주가 빠지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13,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이건산업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솔홈데코 보겠습니다. 6%대의 급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2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875원 보여주고 있는 한솔홈데코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강세를 다소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한솔홈데코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창산업까지 보겠습니다. 현재 4.87%가량 내려주면서 최근에 선전 흐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1%까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7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6,820원 보여주고 있는 선창산업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0.43%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올라줬고요. 현재가는 46,450원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1.41%가량 올라주면서 1.5%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3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가는 86,300원 보여주면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 보겠습니다. 0.43%가량 올라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0.85%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1만 8천원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0.42%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만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출발하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인데요. 15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1,950원에 거래되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업종이 0.92%가량 올라주면서 가장 큰 상승 흐름을 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한 종목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W홀딩컴퍼니가 5.25% 올라주면서 업종 전체의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34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700원을 보여주고 있는 W홀딩 컴퍼니입니다. 두 번째로 화학업종 보겠습니다. 현재 0.91%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까지 상승폭 키워갈 것이라는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ONB 종목이 현재 4.81%가량 올라주면서 5%까지 올라갈 가망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5,200원 보여주고 있는 효성 ONB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 메디앙스 종목 보겠습니다. 3.86%가량 올라주면서 현재는 4.25%까지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55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1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보령 메디앙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NPK 종목 보겠습니다. 1.4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3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2,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NPK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업종이 0.48%까지 올라주면서 현재는 0.51%까지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Y커머스 종목이 1.33%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45원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3,42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GY커머스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스24 보겠습니다. 1.2%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60원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5,080원 보여주고 있는 예스24였습니다. 카페24도 오늘 강세입니다. 1.1%가량 올라주면서 1% 넘게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9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7만 4,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현재 0.59% 가까이 빠지면서 0.5%대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 SCI 종목이 3.85%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22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5,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G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7% 가까이 빠지면서 2% 가까운 하락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050원 보여주고 있는 SG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메디톡스 보이고 있습니다. 0.17%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한 메디톡스 종목인데요. 7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80만 1,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M 보겠습니다. 현재 0.76% 가까이 주가 올라주면서 700원 정도의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9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카카오M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겠습니다. 1.45% 가까이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고요. 27,1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 업종과 종목별 시장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전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37억 원과 32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119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988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770계약 그리고 944계약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오로라 종목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줬습니다. 넷플릭스와 함께 제2의 도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도약 포인트가 있는지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는 캐릭터 완구 전문 기업으로 제품 개발에서 상품화, 그리고 생산과 글로벌 마케팅까지 수직 계열화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미국, 유럽, 홍콩에 판매 법인이 있고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총 3개의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오로라는 수출 물량의 85% 이상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매출 비중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대표 캐릭터로는 유후와 친구들과 퀴비주가 있습니다. 캐릭터 완구 사업은 원소스 멀티유즈의 성격이 강한데요. 인지도가 높은 유명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로라는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대표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시장인 북미와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와 신흥 아시아 시장 내 판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로라는 전 세계 80여 국가 내 5만 개의 판매점에 내년 3천만 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라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유우와 친구들은 넷플릭스 방영을 통해 제2의 도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됐던 시즌 1, 2가 2017년 9월부터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2018년 하반기 중에 3D 버전이 신규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유우와 친구들은 점진적으로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의 20개 언어로 번역돼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노출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캐릭터의 홍보 효과와 그에 따른 완구 판매 증가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가치 역시 매력적입니다. 오로라에 따르면 서울 오로라월드 빌딩과 해외 판매 및 생산법인 부동산은 장부가 대비 2배 이상의 시장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입주 예정인 판교 신사옥 가치 감안 시 전체 부동산 가치는 2천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스크도 있습니다. 연결 실적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80% 수준인데요. 환율의 움직임과 연동이 되면서 실적이 변동될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지분 축소 공시 등으로 부정적인 수급 환경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좋은 계기를 통해서 캐릭터 완구 사업 성장세 보일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로라 종목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로라 현재 1.87%가량의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900원 선에서 현재는 빨간불을 켜지고 있습니다. 네, 오로라 종목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한 GS건설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적 시즌이어 어서 오라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GS건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GS건설의 2분기 실적을 매출액 3조 1,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0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출단에서는 건축과 주택 부문 합산 1조 9,400억 원으로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매출 총이익의 88%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GS건설 실적의 특징은 2015년 분양한 주택 자체 사업 분양의 효과를 2018년까지 보고 있다는 점이고 2016년 이후부터는 도급 분양이 늘고 있어 현 수준의 이익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적 시즌마다 주가 강세가 기대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어서 베트남 사업 개시에 따른 해외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GS건설은 과거 베트남 프로젝트의 공사비 대신 대물로 2개의 토지 넘겨받았습니다. 2억 불가량 투자하면서 호치민 남부 방향 총 106만 평의 나베 신도시를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력이 있어 온 상황인데요. 3.3제곱미터당 약 20만 원에 매수한 이 부지의 미래 가치는 비유를 하자면 서울시와 성남시와 유사한 구도라고 합니다. 현지의 디벨로퍼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매크로 환경의 악화로 건설업종도 예외 없이 하락을 해주면서 2분기 대부분 모멘텀에 상승한 주가를 대부분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GS건설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도 2분기 서프라이즈한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장기 전망세가 양호하면서 주가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4분기부터 해외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GS건설 종목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GS건설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GS건설 현재 오늘장에서는 1.74%가량 하락하며 2% 가까운 낙폭을 시현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GS건설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하나투어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아쉬운 본업 그리고 면세점 적자 규모 개선이라는 제목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내용 중심의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연결 매출액 2,233억 원에 영업이익은 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3%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웃바운드 여행업황은 전년 동기 황금연휴 기저부담과 지방선거, 일본 오사카 지진, 그리고 유류혈증료 인사 등 우호적이지 않은 영업 환경 탓에 수요가 전반적으로 강하진 않았는데요. 하나투어의 전체 및 패키지 송출객 수는 각각 9.8%와 7.3% 늘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저비용 항공사 비중 상승 등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중국행 수요가 살아나 이를 일부 상쇄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기존 일본 비중이 39%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지진 여파가 단기 실적에는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본업의 부진에도 전년 동기 영업장 면적 축소에 따른 재고 처리 처분 손실 등 비용 부담으로 손실이 컸던 면세점 이익이 개선돼 연결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SM 면세점 영업 손실은 3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면세점 손실 규모 축소에 따른 이익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15년 4분기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시작으로 면세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후 매분기 적자를 기록한 하나투어인데요. 16년 분기당 60억에서 70억 원까지의 손실을 기록했고요. 17년 상반기 시내점 영업 면적 축소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80억에서 90억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줄면서 40억과 50억 원 수준까지 축소가 된 바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시내점의 추가적인 면적 축소의 단행과 임대료 할인 이후에 공항점의 수익성 향상 등으로 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연간 280억 원에 달했던 면세점 손실은 금년에 112억 원까지 줄면서 연결 이익의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하나투어에 대해서 매수 의견 유지해줬습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하향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12만 3천 원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연 수요 반영과 추석 시점 미스매치 영향이 있기 때문에 3분기를 기점으로 본업이익 증가 재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 적자 규모의 축소 지속으로 하반기의 실적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업의 실적은 좀 아쉽지만 면세점 사업의 적자 규모가 줄어든 모습의 하나투어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하나투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93% 정도 약보합권에서 오늘장 오전 구간에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76,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해줬고요. 한섬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쉬어갈 타임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한섬 종목인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한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3,080억 원, 영업이익은 9% 증가한 128억 원으로 예상되며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12% 하회할 전망입니다. 부문별로 한섬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63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한 8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회사 매출액은 1,380억 원에 영업이익은 4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본업은 기존 브랜드 매출이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수입 브랜드 종료 등으로 인해 외형 성장이 더디어 이익 개선이 미미할 전망입니다. 자회사는 중국 손실 축소 등 손익 정상화가 진행형이지만 1분기 성수기에 비해 비수기 시즌의 이익 기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금년 수익성 개선 요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 확인을 해보자면 전년 대비 60% 증가한 883억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요인 짚어줬는데요. 손익 개선세라고 짚어줬습니다. 영업 손실을 기록한 수입 브랜드가 세계 철수가 되고 온라인 비중 확대로 인한 효율화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턴어라운드까지 짚히고 있습니다.
한섬은 작년 세계 수입 브랜드 종료에 이어서 금년에도 5개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쟁사보다 더뎠던 온라인 사업은 금년 본업 매출 비중 약 10%까지 상승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자회사와 관련된 대규모 재고 관련 비용 및 중국 사업 구조 비용이 소멸될 전망이라고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작년 자회사 영업 손실액은 약 180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영업이익 17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자회사에서만 영업이익이 350억 원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게 되면 작년 관련된 손실이 집중된 4분기에 비해서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약 230억 원까지 증가하면서 4분기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브랜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은 2019년까지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단기 손익 개선이 4분기 의존도가 높고 동시에 매출 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향후 신규 브랜드의 성과와 중국 사업의 가시화 그리고 신사업 추진 등 성장의 방향이 장기 과제로 짚히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지만 외형 성장 부재로 인해 큰 폭의 손익 개선이 예상되는 4분기 이전 실적 및 주가 모멘텀은 약할 전망이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성장보다는 손익 개선에 초점 두고 있는 현재 구간이고요. 4분기에 수익이 대폭 개선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한섬 종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한섬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섬 현재 5.27% 선의 강보합권에서 좋은 흐름 타고 있는데요. 39,9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지고 있습니다. 네, 한섬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섬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종근당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오늘 종근당에 대해 해외 임상 비용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양호한 2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종근당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현재가 전일 대비 0.97% 하락했습니다. 1,000원 떨어졌고요. 1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종근당이 2분기 매출 2,350억 원, 영업이익은 1,187억 원의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7.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7% 감소할 것이란 전망치인데요. 영업이익 감소는 연구비 지출 확대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종근당은 조만간 유럽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CKD506에 대해 임상 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헌팅턴 증후군 치료제인 CKD504도 지난해 말 미국 식품의약품에 임상 일상 승인을 신청한 뒤에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종근당의 올해 전체 실적도 2분기와 비슷한 모양새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다국적 제약사 제품의 신규 코프로모션 증가로 매출은 1조 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신약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R&D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LG유플러스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오늘 LG유플러스에 대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도 우수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5, 6월에도 시장 안정화가 지속된 부분이 실적 호전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목표 주가 2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 유지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유플러스 전일 대비 1.84% 상승했습니다. 250원 올랐고요. 1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5G 상용화 이후 트래픽 증가에 따른 요금제 업셀링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기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 개선과 CJ 헬로 인수 시 즉시 합병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유플러스는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구회계 기준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5% 증가한 2,424억 원에 달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2분기 마케팅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 0.3%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애초 25% 선택약정 요금 할인 가입자 증가로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인 ARPU 하락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가입자 성장이 높게 지속되고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TV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2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입니다. 유안타증권이 오늘 동국제강에 대해 외화부채가 많아 달러 강세로 인해 2분기 세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동국제강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현재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외화부채 규모가 큰 동국제강은 2분기 원화 약세에 따라 외화 관련 손실이 500원가량 계상됐을 것이라며 또 지분법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브라질 CSP 역시 미국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며 영업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동국제강이 2분기 별도 기준 364억 원, 연결 기준은 27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별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각각 15%와 12% 줄어든 전망치인데요. 봉현강 부문은 철근 유통가격 약세의 부정적 영향을 H연강 가격의 지속적 인상이 상쇄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후판 부문은 수입산 후판 가격 상승과 조선사업 판매하는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냉연 부분도 적자에 벗어났을 것이라고 유한타증권은 예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동국제강은 국내 후판 3사 중 가장 취약한 원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비조선양 분야뿐만 아니라 조선양 후판도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동국제강의 후판 판매량 확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대한항공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대한항공에 대해 유가 상승과 일회성 비용의 증가로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보다 낮을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현재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전일 대비 0.73% 상승했습니다. 150원 올랐고요. 2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713억 원, 1,317억 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날 전망이나 영업이익은 24% 줄어든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유가 상승과 일회성 비용의 반영으로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를 19% 밑돌 예정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작년 5월 황금 연휴로 실적 기저가 높은 상황에서 2분기 평균 항공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수기 계절성에 비추어 유류 할증료 부과에 대한 가격 저항이 커 1분기만큼 비용 전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작년 임금 인상의 소급 적용분과 경력금 지급으로 700억 원의 내외의 일회성 비용이 추가됐다면서도 여객 수요의 강세는 구조적이며 대한항공의 국제선 실적은 바닥을 지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TX가 20.52%라는 높은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000원 올랐고요. 3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일제약입니다. 16.54% 상승했습니다. 4,350원 올랐고요. 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방아그로입니다. 13.86% 상승했습니다. 1,050원 올랐고요. 8,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시스입니다. 12.22% 상승했습니다. 135원 올랐고요. 1,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산업이 11.54%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0원 떨어졌고요. 1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솔홈데코입니다. 9.25% 하락했습니다. 185원 떨어졌고요. 1,8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산업입니다. 6.91% 떨어졌습니다. 9,500원 하락했고요. 12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창산업입니다. 7.09% 하락했습니다. 510원 떨어졌고요. 6,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힘스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350원 올랐고요. 1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NK폴리텍입니다. 20.63%라는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0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성미생물입니다. 15.38% 상승했습니다. 2,250원 올랐고요. 1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오션입니다. 11.49% 하락했습니다. 500원 떨어졌고요. 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신테크입니다. 8.42% 하락했습니다. 400원 떨어졌고요. 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UST입니다. 7.97% 하락했습니다. 630원 하락했고요. 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국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진단해준 리포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줬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에 하락을 주도한 중국 증시의 경우 상해 종합지수가 고점 대비 22% 하락했고 MSCI 차이나 기준으로 17% 하락했습니다. 중국 경제 리세션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무역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하락은 이미 충분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무역 분쟁인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뉴스플로우는 경기 침체를 거론할 수준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이를 정도로 미중 무역 전쟁이 거칠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가의 추가 하락 여지는 많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네, 또한 무역 분쟁을 단순 변동성 요인이라 치부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추세 요인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근래 미국 증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는 중이며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미국 경기 및 주가 상승 국면이 막바지에 근접했다는 판단이 기저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리포트는 경기 추세를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이유까지 짚어줬습니다. 미국이 경기 상승 후반부지만 당장 리세션 확률이 높은 수준까지 오른 것은 아니라고 짚어줬습니다. 아직 상대적으로 경기 상승이 덜 이뤄진 유럽과 신흥국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경기 둔화가 선명했던 유로존의 경기 반등을 하반기에 기대할 만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유로존 경기 바닥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짚어줬습니다. 또한 4월 중순 이후에 진행됐던 달러화의 강세도 앞으로는 점차 그 강도가 약해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상황의 반전이 의미 있어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하락세 보이면서 마이너스 수준의 전환에 임박한 반면에 유로존은 바닥을 탈피해서 회복세 보이고 있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밀접히 연관된 위안화 절하의 가속화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큰 방향성을 원달러 환율이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단도 달러당 1,120원대에서 추가적으로 오를 여지가 제한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자산 배분 전략은 주식 중심 그리고 신흥국 선호 등으로 요약이 됐는데요. 주식에서는 성장주 중심이 돼 4, 4분기로 갈수록 가치주와 시클리컬 업종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기존 전망 내용이었습니다. 당분간은 높아진 불확실성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커졌다는 리포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 조정이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식 비중 축소 등 안전지향적인 방향으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리포트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하지만 우려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전지향적인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온에어 2부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